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세 번째 영상, 월요일답게 힘차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규 광고 영상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폭발적인 영향력은요, 다방면으로 쏟아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우리 임영웅님 영화 저렇게 많이 보는데 순위가 계속 떨어져요. 속상해 죽겠다. 무슨 말인지 제가 봤더니, 자, CGV에 나와 있는 무비 차트입니다. 야, 이 스즈메의 문단속 제가 굉장히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한 3, 4일 지나면은 쭉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재미있는 건지 유행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1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순위권에서 밀려났던 슬램덩크도 다시 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나마 임영웅님과 같은 웅자가 들어간 영화 제목 웅남이가 2위를 지키고 있는데, 임영웅님의 영화가 일단 탑3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탑5에서도 내려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쭉 내려보니 임영웅님이 지금 어디에 있냐? 9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초반부터 거의 뭐 예매율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탑3 안에 순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순위가 내려갔고, 지금 보면 이 슬램덩크 영화 같은 경우도 7, 8위까지 순위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스즈메의 문단속과 더불어서 나란히 탑3 안에 랭크가 된 적이 있던 영화인데 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화가 9위까지 순위가 하락했지만, 지금 보면 임영웅님과 1, 2위를 다퉜던, 자, 일단 우리나라의 대회비 영화 지금 순위 보이시나요? 19위까지 순위가 밀렸고, 앤트맨이라고 해서 미국의 마블 영화사 어벤져스 아이언맨을 만들어낸 그 영화사의 앤트맨 영화도 1위를 달성하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15위권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얘기가 뭐냐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요,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무래도 순위가 계속 하락한다는 겁니다. 새로 나오는 영화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예매율이 증가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여전히 탑5 안에 계속 랭크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론사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죠. 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유행이 단순히 매니아들만이 아니라 대중들에게까지 일본 애니메이션 문화 자체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다. 심지어 MZ세대들도 굉장히 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관람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은 소시아 같은 이 30대, 40대, 이제 중년층으로 가는 나이대의 아재들의 문화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요즘 10대, 20대인 MZ세대들에게도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버려서, 음악도 예전 소시가 막 초등학교? 이 당시에 유행했던 이런 일본 음악들이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재유행을 하냐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 Y2K라고 해서 말 그대로 2000년대 초반 유행했었던 요런 스타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가수로는 이효리 씨가 있을 것이고, 이 Y2K 스타일에 MZ세대, 특히 Z세대가 꽂혀버렸다라는 이야기는 2021년도부터 막 나오고 있을 때입니다. 그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2023년이거든요. 이 Y2K라고 하는 새 밀레니엄 시대에 이 엄청나게 많은 문화가 꽃을 피웠고, 이 당시 때 특히 이 해외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다시 재유행을 하면서 Y2K라는 트렌드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는 전 세계로 이게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워낙 코로나 사태부터 워낙 힘들었던 시기가 길다 보니까
이 2000년대 초반,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이 시기 때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뭔가 팽창되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의 흐름과 패션, 문화, 영화, 각종 유행들이 다시 지금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유행했었던 이 재패니션, 일본 애니메이션들의 유행도 그러니까 이 슬램덩크가 막을 내린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영화로 제작이 왜 됐겠습니까? 이 Y2K 향수가 불러일으키는 흐름을 잘 파악했다라는 거죠.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대박이 나버렸죠? 그러면서 덩달아 일본 애니메이션들도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로 돌아가 보면 자, 이 I'm Hero The Final 역시 사실 대중분들이 많이 관람했다고 하지만 거의 한 7, 80% 이상 영웅시대 분들의 관람이 이어졌다라고 해석해야 될 겁니다. 차라리 임영웅님이 이런 액션 영화나 판타지 영화, 사극 이런 곳에서 아비앙토처럼 뭔가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한 거면은 대중들에게도 더 큰 반응을 일으켰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팬분들에게 헌정하는 콘서트 무비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영웅님의 콘서트에 관심이 없는 대중들에게는 사실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들의 흐름, 유행처럼 대중들이 막 몰려서 보기에는 명확한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가수의 콘서트 무비입니다. 이건 방탄소년단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님의 순위가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다. 하지만 바로 내일이죠. 내일 싱어롱 상영의 예매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영시봉 상영회 때처럼 싱어롱 상영회 좌석은 일단 전량 매진이 될 거고요. 나아가서 뭐가 있습니까? 싱어롱 상영회의 나비 효과로서 나도 이날 개봉하는 날, 싱어롱 상영회 하는 날 극장 가서 또 볼래 라고 하는 N차 관람의 나비 효과까지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위가 제가 볼 때는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어떨까요? 네, 꽤나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영웅님의 영화가 비록 콘서트 무비이기 때문에 순위가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영향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학폭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더 글로리 이 드라마가요. 지금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 중동, 미국, 중국, 독일, 유럽 어디 할 것 없이 대유행 중인데 재밌는 건 한국갤럽이라는 조사기관에서 이 더 글로리가 엄청나게 높은 선호도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라고 올라옵니다. 근데 독특한 건 여기에 임영웅님이 뭐라고 소개가 되느냐? 이 미스터 트롯 2도 지금 나름 화제성이 있는 프로그램에 랭크가 되었는데 이 미스터 트롯 2가 결국 미스터 트롯 1의 계보를 잇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지금까지 임영웅 등의 최고 스타 반열에 오른 혁혁한 결과를 남겼고 그 외의 멤버들도 주목을 받으며 신생 스타 등용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미스터 트롯2는요. 제2의 임영웅을 외쳤지만 제2의 임영웅에 해당하는 슈퍼스타의 탄생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영웅님의 덕을 보고 있는 셈이죠.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스터 트롯2 시청률 24% 중영. 그래도 불타는 트롯맨보다는 꽤나 높은 시청률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미스터 트롯 1에 비하면은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죠. 그런데 이모티콘까지 출시가 되었다. 이 멤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들어 준 건데 사실 임영웅님의 이모티콘이 나오면 카카오톡도 돈을 많이 벌고 이모티콘을 제작한 측에서도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요?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주최한 CJ ENM에서 물고기 뮤직 소속사와 잘 협의를 한다면 이 미스터 트롯2의 멤버들의 이모티콘이 출시된 것처럼 임영웅님의 이모티콘이 또 출시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애니팡을 통해서
한시적인 이벤트로 출시가 됐지만 많은 팬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식으로 우리 임영웅님의 이모티콘이 출시가 된다면 시리즈별로 구매할 거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의 반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임영웅님의 정식 이모티콘도 조만간 발매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분명히 임영웅님의 이모티콘이 유료로 발매가 된다 하더라도요. 그 판매량은요. 그야말로 어마무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다방면으로 지금 재입증이 되고 있는 이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바로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보니까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사활을 건 트롯대전, 임영웅의 존재감만 키웠다. 싱거운 우승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스터 트로트의 안성우 씨나 불타는 트롯맨의 손태진 씨가 사실 임영웅의 존재감만 키워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약 4개월간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궜던 두 편의 트로트 드라마가 막을 내렸다. 절치부심 안성훈과 분골쇄신 손태진이 극적으로 왕관을 썼다. 그러나 형만한 아우는 없었다. TV조선과 MBN이 포스트 임영웅을 찾겠다며 사활을 걸었던 트로트 대전은 외려 임영웅의 존재감만 키우며 싱거운 우승으로 끝이 났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화제성에서 부족했다라는 거죠. 시청률은 그래도 선방했지만 파급력은 중박에 그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해외 진출까지 뒷심이 붙을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다지만 꼭 아우가 형을 뛰어넘을 필요도 없다. 이미 임영웅은 진을 차지한 이후 트로트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인기 아이돌 그룹조차도 범접하기 어려운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탑6 멤버들 역시 이미 앞서 나간 이들과 비교하며 후발주자들이 조급해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 가요계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들이 걸어갈 길이 꼭 임영웅일 필요는 없다. 잠시 주춤했던 트로트 장르의 스펙트럼을 확장해 함께 상생하며 파이를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찌 보면 영리한 판단과 해석이죠. 이미 임영웅님의 뒤를 밟으면서 넘어서겠다라는 이 목표는요.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임영웅님이 이때까지 세웠던 이 기록들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탑6 멤버들도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임영웅님과 탑6 멤버의 뒤를 이으려 하지 말고 자신들만의 이 트로트의 확장성을 노려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탑6 멤버들끼리의 이야기도 할 때도 경쟁자인데 왜 추켜 세워주냐, 다른 멤버 이야기 안 듣고 싶다,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죠. 왜냐면 이게 딱 뚜껑이 열리고 나니까 상생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소씨가 임영웅님의 팬튜버를 혼자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막 엄청 조회수가 혼자 많이 나올 것 같고 누군가 또 다른 팬튜버가 나타나면 제 조회수가 굉장히 하락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영상은 제 영상대로, 또 다른 유튜버의 영상은 그 채널대로 조회수가 계속하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죠. 이건 또 무엇과 비슷하냐면 우리가 TV방송 프로그램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를 하나 봐요. 그럼 그 드라마만 봅니까? 우리가 로맨스 드라마를 보는데 그 로맨스 드라마 하나만 보지 않잖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시청자들은 하나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유튜브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말이고 또 바꿔서 말하면 음악을 듣는 이 청취자들도 같은 얘기예요.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지만 또 다른 가수의 노래도 듣는 일반 청취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영웅님의 팬이었는데
갑자기 뭐 정동원님의 팬이 된다던가 영탁님의 팬으로 돌아선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임영웅님을 좋아하지만 두 번째로는 뭐 정동원 군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팬덤끼리도 상생 구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정동원 군이 원픽이던 분들도 난 두 번째로는 임영웅 가수가 좋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구조가 아니라 상생하는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미스터 트로트의 경우는 임영웅님의 뒤를 따르려든가 임영웅님을 뛰어넘는 그런 기록을 세우려고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미스터 트로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자, 바로 최근에 박서진 님이 이 미스터 트로트에 대한 이야기 또 했어요. 최근에 콘서트도 열어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쭉 내려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일각에서는 미스터 트롯 진을 차지한 뒤 신드롬급의 인기를 끌고 있는 임영웅과의 인연이 이번 미스터 트로트 출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임영웅과는 서로 연락을 자주 하진 못해도 언제 만나게 돼도 반가운 사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임영웅이란 존재가 내 미스터 트로트 출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출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서 카더라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이가 좋았던 임영웅님과 박서진님도 곤란해지는 저런 질문들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박서진님이 임영웅님의 성공을 보고 아 대단하다 정말 축하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 형이 저렇게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성공했으니까 나도 미스터 트로트에 나가면 대박 나겠지? 나도 미스터 트로트의 영향력을 이용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측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미스터 트로트의 참가자들에게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영향력이 여기에서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있어요. 미스터 트로트에 등장했던 윤준엽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보니까 임영웅님을 비롯한 트롯맨 멤버들의 무대를 참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쭉 내려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나는 무대를 꾸릴 때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미스터 트롯 시즌 1 당시 본선 1차전 장르별 팀 미션을 뜨겁게 달궜던 팀은 바로 임영웅, 영탁, 장민호 등 현역 가수들이 속해 있던 현역 A조의 무대였다. 사랑의 누나는 당시 현역 A조가 선보인 댄싱퀸 무대에 버금간다라는 극찬을 얻으며 안방을 뜨겁게 달궜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와 관련해서 이 윤준엽이라는 가수도 자신도 이 댄싱퀸이라는 무대가 워낙 화제가 됐다 보니 공부를 많이 했다. 그 무대를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선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의 누나 무대 같은 경우 미스터 트롯 1의 진선미였던 임영웅, 영탁, 이찬원의 사랑의 콜센터 특별 무대를 꾸민 적이 있는 노래였는데 그 무대를 보면서 보컬적으로 정말 많이 참고를 하게 되었다.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고를 하게 되기도 했고 퍼포먼스는 댄싱퀸 무대를 참고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윤준엽이라는 가수가 미스터 트롯 2에서 굉장히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많은 무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 중에서 중요했던 무대가 전부 임영웅님이 나왔던 미스터 트롯 1과 트롯맨 멤버들의 사랑의 콜센터 무대를 참고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뭐 동료 가수들, 후배 가수들이요. 임영웅님과 이 탑6 멤버들을 정말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 여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워낙 성공 사례잖아요. 이런 성공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웃긴 건 이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몇몇 분들이에요. 근데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의 멤버가 연상되는 모습은
미스터 트로트에서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불타는 트롯맨도 몇 가지 예가 있지만 지금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어찌됐건 이렇게 임영웅님과 탑6 트롯맨 멤버들에 대한 이 영향력이 특히나 이 트롯계, 가요계 전체를 강타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 트롯계에서는 뭐 비교 불가,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롤모델로 삼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임영웅님을 보고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임영웅이란 가수도 20대 때 굉장히 고생했지만 결국 30대 때 엄청난 성공을 이뤘다더라. 우리 좌절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젊은 20대 층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아티스트 임영웅의 성공은요, 단 한 사람만의 성공이 아니라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의 애정과 그 애정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각고의 노력을 펼쳐온 아티스트 임영웅, 그리고 그를 묵묵히 응원하며 곁을 지켜준 어머님과 할머님, 그리고 신정훈 대표님까지. 이런 많은 사람들의 결실이 맺어진 것이 바로 슈퍼히어로의 탄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동원 군 역시 임영웅님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 정말 많은 조언을 듣는다고 하죠. 그래서 정동원 군의 모습을 보면 영웅시대 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동원 군 너무 잘 자라준 것 같다. 마치 임영웅님을 보는 것 같다. 제가 볼 때 탑6 멤버들 중에서 정동원 군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줬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김없이 우리 임영웅님을 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동원 군이라고 해도요, 임영웅님을 보고 따라갈 것 같아요. 다른 탑6 멤버들도 너무나 훌륭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1등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탑6 멤버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다 쏴버리고 여전히 탑6 멤버들이 각종 구설수에 올랐을 때도 그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독하게 다 챙겨주는 의리를 보여주고 나아가서는 자신이 묵묵히 편법이나 불법 없이 각종 구설수 없이 바른 인성의 모습으로 노력을 통하여 하나하나 정말 남들은 평생 이루기도 쉽지 않은 성과들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어린 학생이었던 정동원 군이 과연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았겠냐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임영웅님은 이 탑6 멤버들 중에서 유일하다시피 트롯의 장르의 한계를 부시고 난 뒤 자신만의 음악으로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군 역시 나이가 어린 만큼 꼭 트롯곡을 해야 된다라는 편견이 없고 정동원 군의 노래를 들어보면 트롯곡 같지 않은 노래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임영웅님이 정동원 군을 데리고 자신이 다녔던 이 바디사운드, 이 음악 보컬 아카데미에 함께 트레이닝을 시켰던 것도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임영웅님의 도움과 조언들, 영향력들이 이 정동원 군이 가수로서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동원 군 역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엄청난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런 도움이 함께 얹혀졌을 때 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훗날 시간이 흘러서 임영웅님이 중년층의 가수가 되고 정동원 군이 정말 청년의 가수가 됐을 때 그 빛이 발하는 순간이 전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굉장한 영향력을 대중들과 팬들만이 아니라 동료 가수들, 후배 가수들, 지망생들에게도 끼쳐버리고 있는 슈퍼스타를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만으로도 너무 웅뽕차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을 제가 오늘 저녁 식사를 하고 늦은 시각에 4번째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뜨끔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지막 멘트는 좀 아니네요. 예의가 없네요. 이게 뭔가 했더니 제가 이 영상을 끝날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도 당신보다 웃 어른분들이 많은데 왜
만나요 라고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성시경 씨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성시경 씨의 이 마지막 클로징 멘트가 뭐냐면 우리 잘 자요? 요런 식으로 멘트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수호천사님들에게 마무리를 할 때 딱딱하게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단 좀 부드럽게, 좀 늦게 할 수 있지만 부드럽게 친근감 있게 하려고 만나요 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거슬리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멘트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여기에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또는 만나 뵐게요. 2번은 괜찮다. 그냥 만나요 해라. 이 둘 중에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만나 뵙도록 할게요. 또는 만나 뵐게요. 2번은 만나요. 네, 요렇게. 그래서 요 중에 좋은 게 있으시면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몇몇 분들이 수호씨는 너무 이야기에 휘둘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유튜브를 운영해 보시면 제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 영상이 뭐라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조금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을 질문 드린다라는 거 양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 나아가서 저희 어머님의 채널 수호맘 채널의 영상 조회수가 잘 못 나온다고 어머님이 굉장히 스스로에 대하여 좀 탓을 하고 계세요. 내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제가 이걸 수호천사님들한테 무조건 시청해주세요 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무리수라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요런 컨텐츠 궁금해요. 수호맘님 채널에서 요런 영상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제 영상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채널인 수호맘님 채널에 가서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시적으로 우리 네 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 뵙도록 할게요.